안녕하세요. 네, 어, 저의 그 유년 시절 마을 뒷산은 우리의 모험터이자 또 예술 창작소였습니다. 동무들과 뚝딱뚝딱 숲속 아지트를 만들었고, 소리쟁이, 며느리 배꼽, 도토리를 따다가 자연 밥상을 차렸습니다. 뒷산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해 농사짓는 농가밭은 우리의 삶터이자 배움터였습니다. 그곳에서 개구리알과 도룡뇽알의 다름을 알았고, 벚꽃이 피면 더위도 이제 막바지구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뒷산은 삶의 일부이자 경애의 대상이었고, 그곳에서 배웠던 놀이와 배움은 두고두고 우리들 삶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변함없이 또 당연히 그곳에 있을 것만 같았던 우리 마을 뒷산이 어느 날 조금씩 사이어 가더니 이젠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파트에, 도로에, 과수원에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생활의 불편 또는 개발을 위한 노른자였나 봅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2005년부터 광주에 있는 앞산 뒷산의 이름을 찾아서 불러주고 그곳에 깃들어 있는 생명들과 오래된 이야기를 만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으로 써내려간 광주 앞산 뒷산의 이야기입니다. 최정희 국장님을 모시고 지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드림 신문사의 최정희 기자라고 합니다. 제가 인문포럼에서 광주 앞산 뒷산을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앞산 뒷산을 제가 2005년에부터 2년 동안 탐방을 했거든요. 처음에 앞산 뒷산을 기획했던 것은 우리 주변에 이제 큰 산들, 무등산을 위시해서 큰 산들은 우리가 많이 기억하고 많이 찾고 또 가치를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조그만 산들, 이런 산들은 우리가 가치를 잘 모르고 있고 우리가 가치를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눈독을 들여서 자꾸 훼손하고 또 다른 방향으로 그걸 이제 계속 개발한다라는 것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걸 시작을 했는데 2005년부터 한 2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주마다 이 격주로 이렇게 다녔었는데 저희가 갔다 와서 이 시리즈를 끝내고 광주 앞산 뒷산을 저희가 정리를 했더니 44곳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광주의 앞산 뒷산이 44곳이나 되나 싶은데 저희도 놀랐습니다. 광주에는 앞산 뒷산이 44곳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는 아닐 거예요.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2005년의 기록들을 2021년, 15년, 1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다시 꺼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의아했는데 제가 그 기록들을 꼼꼼히 다시 쳐다보고 찾아보고 하면서 이 기록이 그래서 소중하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제가 2005년에, 15년, 16년 전에 기록해 놨던 것들이 어쩌면 차후에 광주 지역의 앞산 뒷산 또는 어떤 이런 숲과 관련된 생태계의 어떤 지표 같은 게 될 수 있겠다라는 보람 같은 것도 느꼈고, 그러면서 다시 돌아보면서 광주 앞산 뒷산의 가치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여전히 그 가치는 크고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지켜냈을 때만 지켜지는 거지, 그 가치를 모르는 이들에게 그걸 맡겨놨을 때는 또 다른 용도로 또 다른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 시리즈를 다시 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15년 됐으니까 5년 뒤나 또는 10년 뒤나 누군가가 또 나타나서 이 지금 기록했던 이 앞산 뒷산을 또 같은 방식이나 또 같은 지점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 2005년에 6년에 기록했던 곳과 지금
당시 10년 뒤에 그 기록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산의 태양들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또 다른 기록이 남았으면 좋겠다. 물론 제가 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면 더 좋겠죠. 그런 어떤 소망들이 생겼습니다. 제가 오늘 강주 앞산뒷산을 얘기를 하는데 인문포럼에서 산 얘기가 웬 얘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 산은 사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더라고요. 산 얘기 중에 제가 내용들을 보니 사람 얘기가 한 절반은 됐습니다. 그 얘기들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광주 이제 차례는 이렇게 됩니다. 앞산뒷산을 제가 처음에 갔었던, 소두에서 말했었던 앞산뒷산을 가게 된 얘기, 또는 그래서 저희가 이름을 찾아서 호명했던 앞산뒷산들, 그리고 그 앞산뒷산의 실제적인, 제가 40몇 곳을 다녀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40몇 곳을 다 여기다 정리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대한 많이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산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산들에서 느꼈었던 감흥과 그런 모습들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산에는, 세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산에는 산 자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깃들어 있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또 그 주변에 사람들이 살고 있죠. 그 산과 연결돼 있고 그 산에 부둥켜서 버티고 같이 사는 생명들의 얘기들을 세 번째 해보려고 하고요. 지금 그 산들은 어떨까요? 15년이 지난, 16년이 지난 그 산들을, 지금 제가 다시 그 현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구글 이성 지도를 통해서 그 몇 개 지점들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예전과는 엄청 다르다라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얘기의 감흥을 한번 같이 나누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광주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신문 연재로 처음에 시작을 했었죠. 앞산 뒷산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한 10회 정도, 이 정도 하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내일 나오실 텐데 김영선 생태 전문가 그분하고 이제 제가 같이 기획해서 했는데, 같이 처음부터 44곳의 리스트가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 10곳 정도 하고 10곳을 해보면 돌아다니면서 더 추가할 수 있겠지, 아니면 10곳에서 끝나면 끝날 수도 있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10곳에서 시작된 게 10곳에서 절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앞산뒷산을 제가 찾아다녔는데 결국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했다시피 산의 가치는 자연 그대로도 훌륭한데 주민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주민들이 애면하면 그 산의 가치를 알아줄 사람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주지 않는 산은 산이 아닙니다. 이미 대지나 부지가 돼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다른 건물들이 들어서죠. 그런 현상들을 지금 많이 목격합니다. 그래서 주민들, 앞산 뒷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누군가의 앞산, 누군가의 뒷산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터잡고 사는 사람들의 배경이 되기도 하고 전망이 되는 그런 가치로서 앞산 뒷산입니다. 그걸 전망과 배경으로 삼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그냥 사는 부지일 뿐입니다. 아파트 들어서기 좋은 그런 차원에서 앞산 뒷산에 깃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고 또 관심 가져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실제로 다녀온 산들입니다. 산들이, 여기가 가로 세로 6 곱하기 7이니까 42개가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저랑 같이 갔었던 김영선 쌤은 44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2군데 정도가 착오나 오류가 있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찾았어요. 덕봉산이라고 여기에 빠져 있는 산이 있는데, 근데 이 산들 중에 무등산 자락의 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군왕봉이라든가 장군봉, 또 어디 있나요? 세인봉. 예.
무등산 자락의 산들은 무등산이 그만큼 가치 있고 크고 훌륭한 산이죠. 그 식생들이 다른 산들과 다릅니다. 앞산 뒷산으로 묶어주기에는 범주가 너무 커요. 좋습니다. 식생도 좋고 많은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어서 관리도 돼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번에 내가 소개를 할 때는 무등산 자락의 산들은 이 소개에서 대체로 뺐습니다. 그냥 우리 마을 주변에 있는 산들 이런 산들로 그 생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산들 이름들이 처음에 다 이 산들이 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이 산 이름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건데 주민들이 산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이름이 없습니다. 주민들이 산 이름 없어. 우리는 한 번도 이름으로 불러본 적이 없어. 그러죠. 그러면 저희가 어디나 문헌이나 어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이 산 이름이 무슨 사월산이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면 주민들은 나는 생전 처음 들어봤다. 내가 여기서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과 실제 주민들이 기억하고 본인들이 살아왔던 불러졌던 명칭들이 많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관리에 있어서 한계가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런 대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산들을 제가 다녀왔는데 군왕봉은 말씀드렸다시피 무등산 자락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군왕봉에서 했어요. 어쩌면 이 시작 자체가 이제 처음에 산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그 산의 감을 익힌다고 할까 이런 차원에서 알려져 있는 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 군왕봉은 서막이었을 뿐이고요.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등산 자락의 산들은 지금껏 다른 산들에 비해서 크게 훼손돼 있거나 물론 이제 다 정상적으로 다 관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크게 훼손돼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무등산 자락의 산들이 아니고 제석산 많이 아시죠? 봉선동의 옆산, 봉선동을 끼고 있는 산, 봉선동의 배후가 되고 있는 산, 광주에서 아마 개발이 가장 핫한 곳 이런 곳이 봉선동일 겁니다. 제가 너무 이뻐서 화가 된 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썼네요. 그렇습니다. 이 산은 정말 노리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어느 틈만 있으면 전부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게 2005년, 4년의 얘기일 텐데 지금은 이보다 더 많은 건설들이 이루어졌겠죠. 봉선동은 이 제석산은 그 이전에 저희가 제석산 구름다리로 해서 길이 구름다리 놓는 그 지점들이 한번 끊겼죠. 그리고 나서 다음에 뒤편으로 포스코 아파트 쪽에 용산 터널로 또 뚫렸죠. 그 뒤로 이게 동구 소태동 쪽 동구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에는 또 예전에는 농사짓는 마을이었으나 지금은 이제 대규모 개발들이 일어나서 전부 아파트화했습니다. 제석산의 끄트머리에 동구 영현동인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쪽과 연결되는 지점의 마지막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고 주민들이 합니다. 아리랑 가락을 흐문거리면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 근데 제석산이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 예전에는 농사짓는 마을, 쌀을 재배하는 마을 뭐 이랬을 텐데 지금은 그 아리랑 고개가 이 봉선동과 그쪽의 농촌 마을을 나눠주는 어떤 경계선이 아니라 이미 그 개발을 인도하는 어떤 루트가 됐다고 할까요? 지금은 이 고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봉선동, 제석산 이 산은 무튼 개발이 가장 광주 지역에서도 가장 핫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어서 그리고 그 생태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이 말씀하시는데 산이 숲을 이루면 나무를 이루면 밭이 되고 밭이 되면 집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채마밭 이런 반들이 산의 근교에 가면 채소 만드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대지가 되고 주택이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산을 훼손하는 기본 단초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백일산 들어보셨습니까? 그 주민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백일산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그 주민들은 백일산이라고 하는데 서구청에 물어보니까 백일산 없어요. 중앙공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앙공원으로 묶여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백일산인데 백일이란 이름이 최근에 몇 년 전에 그 친일의 대명사로 김백일 장군의 이름을 딴 거다 해서 백일 초등학교는 이름을 바꿨습니다. 성진초등학교로. 이 산도 지금 이름이 어찌 됐는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름에 붙어 있는 그 친일의 흔적들은 남아 있습니다. 이 산은 그 금오지구에 가장 밀접해 있는 인접해 있는 산들이어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산이죠. 열매들을 많이 봤었던 그 시기에 갔었나 봐요. 이런 건데 여기도 역시 풍암산과 한 몸이었어요. 이게 별도로 다 산은 전부 다 이어져 있죠, 맥으로. 근데 그 맥이 끊기면 인위적으로 끊어버리면 별도의 산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도로가 끊기면서 풍암산과 끊어진 거죠. 그래서 새로 붙은 이름이 이제 백일산이 되는 건데 지금 이것도 모르겠네요. 이름을 바꿔야 할지 어쩔지 그런 고민들이 드네요, 갑자기. 발산은 다 아시죠? 발산은 왜 발산이냐라고 했더니 발산의 발은 바리떼 발자랍니다. 스님들이 쓰는 공양 그릇이죠. 생긴 모양이 바리떼 공양 받는 그 그릇 모양을 닮았다 해서 발산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또 다르게는 재봉산이라고 합니다. 재봉산. 근데 재봉산이란 이름들이 우리나라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 많습니다. 제를 지내는 산들은 대부분 재봉산이라고 합니다. 그 봉우리에서 제를 지내면 기우제를 지냈다든가 이런 산들이 발산인데 우리는 그 발산 그 일대를 가난이라는 이름과 등치화시켜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곳이 실제로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전일방직 다리를 건너면 전일방직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지로서 많이 살았던 곳이 발산이에요.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는 광주천을 건너는 다리를 뿅뿅다리 같은 것들이 가설돼 있고 했죠. 그래서 이 발산에 가서 그 주민들을 만나면 저희는 산에 가면 이제 계속 앞산 뒷산은 같은 패턴이에요. 가서 주민들 만나서 이 산과 얽힌 얘기들을 듣고 그 주민들이 기억하는 산의 모습, 산의 유래, 산과의 인연 이런 걸 묻거든요. 근데 여기도 가서 마찬가지로 왜 발산이에요? 라고 주민들하고 물으면 주민들이 흔쾌히 답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난한 동네, 광주에서 어쩌면 가난한 동네라고 그런 낙인들을 본인 스스로 인식을 하고 있는 듯. 그래서 이 말의 의미라든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랑스럽거나 자신감 있는 태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년간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낙인 같은 게 있었나 보다라고 느낍니다. 그런 동네예요. 근데 발산에 올라가면 산에 계속 구청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면 산에 흔한 게 정자죠. 정자에 가면 저는 이게 팔각정에 기둥마다 한 분씩 앉아서 8분이 한 기둥을 차지하고 앉아 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그때 당시에 너무 생경했지만 그래도 풍경 같아서 그렇게 찍었는데 이런 발산도 바로 우리가 이름을 불러줘야 할 그런 저희들의 앞산 뒷산이고요. 한세봉 많이 아시죠? 한세봉은 어쩌면 지금껏 그 광주 지역에서 여러 산들이 있고 앞산 뒷산이 있고 수시로 개발이나 도로나 이런 쪽에 뭐 뚫릴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놓여 있는 산들이 많은데 한세봉에 대한 한세봉 터널이라든가 뭐 북부순환도로 이런 논란들이 수십 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합니다. 이 산들을 그냥 이제 이렇게 멘트를 합니다. 날마다 올라오제 머리 아플 때 산 걸으면 다 홀가분하게 나와보라 이렇게 전부 얘기해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싸먹싸먹 걷기 좋다고 하시고 뻗치면 멈춰서고 가까이 있어서 매냥 올라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산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다 뻗쳐 있어서 일곡동, 본촌동, 양산동, 생명동 이렇게 다 여러 동네에서 전부 다 자기 산, 우리 앞산이다, 우리 뒷산이다라고 전부 애지중지하는 산이 한세봉이죠. 예, 근해도 있었는데 지금 있나 모르겠네요. 없었군요. 나무가 없어졌다고요? 저 근해도 그러면 기록적인 사진이 되겠습니다. 예, 근해도 있었습니다. 여기는 길이 갈라지는 사거리. 저기서 일곡동에서 오신 분, 본촌동, 양산동, 생명동에서 오신 분들이 다 만나는 지점들이 저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풍암산도 아까 서구청 말대로 하면 그냥 중앙공원입니다. 근데 주민들은 산이라고 불러요. 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원은 행정이 도시계획 하면서 붙여놓은 구획 지어놓은 도시관리 기법이에요. 실제 이름은 풍암산이라고 부릅니다. 주민들은 불러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풍암저수지, 이 저수지가 이 풍암산의 백미인데,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풍암저수지의 수질이 지금 이게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상실했기 때문에 호수로서, 공원으로서 기능, 지금 이제 거기 중앙공원 일지구 아파트 짓는 사업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자가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획안을 내놨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풍암공원은 새들의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같이 이제 저랑 아까 같이 다녔던 생태하시는 김영선 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치, 물가치, 맷비둘기, 즉박구리, 곤줄박이 이런 새들이 이 산에 많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있죠. 물이 있다라는 건 먹이가 있고요. 물이 있다라는 건 또 하나, 새들은 목욕을 정성스럽게 한답니다. 날개가 새들의 생명인데 날개를 자주 닦아주고 날개가 기능을 잘 하기 위해서 날개를 씻어주는 행위, 이걸 자주 하는데 그거 하려면 물이 있어야죠. 새들은 그래서 물을 가까이 사는데 도심에서 물과 가까운 산, 물을 끼고 있는 공간, 여긴 풍암산이 그 서구 풍암지구의 그 대단위 주교 단지 옆에 바로 이런 물을 끼고 있으니까 수질은 약간 주민들이 좀 불만스러워하지만 이 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강주의 앞산 뒷산의 어떤 보물 같은 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림산도 산이냐라고 이제 하시죠. 호남신학대가 있는 곳, 호남신학대, 그다음에 거기에 지금 그 서구식의 근대적 건축물들이 들어 있는 곳, 선교사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이 광주에 들어올 때 그때 당시에 목포 개항하고 이렇게 들어올 때 배 타고 오죠.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으니까. 목포에서 배 타고 오면 영산포 거치고 배가 들어올 수 있는 끝 지점이 광주천 그 지점이랍니다. 사직공원 쪽. 그러면 거기에 내려서 선교사들 또는 서양 사람들이 살 만한 거처를 찾는데 그 호남신학대가 있는 양림산이 가장 좋은 지점이었다는 거죠. 그 풍광이 일단 좋았고, 그 다음에 무등산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했던 배 수로와 바로 연결돼 있고, 그래서 그 양림산은 서양 선교사들, 그 다음에 광주에 살았던 서양인들의 거처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산 중앙에는 광주의 기독교를 전파했었던 선교사들, 그리고 그 가족들, 그래서 22분의 묘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우리 말하는 유진벨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묘소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이 산은 지금도 몇 년 전의 기억이지만 올라가면서 도심에 이런 공간들이 있구나, 걸으면서 편안하고 숲이 주면 아늑함도 있고 또 이국적인 풍경도 있고 해서 그 걷는 길이는 그렇게 길지 않은데 되게 인상적이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금봉산 어딘지 아세요? 여기는 지금의 이제 송정공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정공원을, 그래서 주민들 말했죠. 금봉산, 저희는 이제 가기 전에 잘못 찾아보면 여기가 금봉산이구나 이러고 갔는데 주민들한테 금봉산이 어디예요라고 물으면 금봉산? 생전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이제 이런 표정들이세요. 그래서
아니 저기 송정공원 저기라던데 우리 거기? 여기요. 독산이요, 독산 이러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이 연세들을 다 써놨습니다. 지워도 되는데 64 그 만났던 분이신데 지금 10년 전이면 80쯤 되셨겠네요. 그 산의 유래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왜 독산입니까? 그래서 여기 옆에 보면 저런 독들이 있죠. 광주 공항 활주로 공사하면서 돌을 저 기반 조성할 때 돌을 안반을 다 깨서 가져갔던 그 안반의 거처, 그 공급처가 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독산, 주민들은 독산이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 상처를 많이 입은 산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산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앞산 뒷산이고요. 수박등은 다 아시죠? 이것도 산이냐? 언덕이에요, 언덕인데 지금은 이 풍경 못 볼 겁니다. 지금 이런 풍경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수박등 여기도 주변에 아파트들 많이 들어섰어요. 수박등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저분들 그때 당시에 77이셨다는 이분 지금 계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수박 재배를 많이 해서 수박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박 닮았대서 수박등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지형에 대한 것들의 생각들은 있는데 여기는 전부 다 사실은 경작지가 그때 당시도 이미 경작지가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어떤 소유를 나누고 지키는 이런 철조망과 담장들이 사방대로 다 쳐져 있었던 사람.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만났던 어르신 중에 보성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뭘 하시냐면 보성에서 농사 짓다가 도시로 와서 사는데 재미가 없는데 이게 뭐 농사 짓는 사람이 도시에 살려고 하니까 재미가 없죠. 근데 여기에 저 한떼기 마련해서 저기서 그 가꾸고 재배하고 이 재미 때문에 내가 사요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산이 그렇게 이용돼도 되나? 뭐 이런 어떤 원초적인 질문은 있을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 이런 공간들은 또 다른 위안이고 안식처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거 수박등은 아마 제가 소개하는 여러 앞산 뒷산 중에 가장 먼저 소멸되는 공간이 뽑으라고 하면 그 몇 손가락 안에 들 공간일 것 같아요. 금당산 서구 쪽에 사시는 분들은 이 금당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더라고요. 딱 말씀이 그래요. 금당산에 비하면 제석산은 학교 운동장이고 집봉산은 능에 불과하다라고 이래 그 주민들이 그러세요. 무등산에 부럽지 않다라고 무등산을 오를 때와 별반 다름없는 느낌을 받으면서 근데 지금 공력은 절반이면 된다 이래. 그런데 실제로 가운데 정상에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자부심 마냥. 그래서 그때 여기서 만났던 분들은 전부 다 이 금당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나고 거기 이제 옥녀봉이 있는데 옥녀봉에 대한 전설도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 전설을 찾아가는 것도 참 재미가 있었던 곳입니다. 특이하게 밑에가 무슨 토끼 방사구역이라고 돼 있었던 그때 기억이었는데 지금은 없겠죠. 삼각산. 삼각산은 그 아래가 군부대입니다. 사격장하고 연결돼 있어요. 올라가면 총소리가 계속 탕탕탕탕 이 소리가 계속 납니다. 사격 훈련하는. 그리고 실제로 어느 순간까지는 예전에는 저희가 갔을 때도 십몇 년 전에도 어느 순간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그 이후로는 군사보호구역에서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 때 이게 해제된 게 얼마 안 돼서 그 안쪽까지 열려 있던 상황이었어요. 군사보호구역이. 그래서 이 마지막 지점 해제된 군사보호구역으로 넘어갔을 때 그 온시림 같은 이런 어떤 느낌들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가까이 있는데 아무튼 군부대라는 특성상 그것과 인접돼 있다는 특성상 많은 제약이 불가피했던 산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계금산은 할 말이 정말 많은 산인데요. 전평제 아시죠? 전평제 근처에 있는 산들이
전평제 근처에 여러 가지 산들이 있어요. 서구 풍암 저기 농수함 서부 농수산물 시장 그쪽 보면 계금산 입구 들어가는데 소나무가 저렇게 건장하고 그렇게 맞아주는 아주 수문장처럼 이렇게 맞아주고 있는 산. 그래서 참 좋구나라고 그런 느낌이 절로 나오는 산들이었는데 이렇게 좋으면요 좋아 보이고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들은 그 산으로서 이렇게 느끼면 누구는 또 개발로서 욕심을 많이 내는 곳이 됩니다. 이 근방에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따가 다음에 학교 이전할 때 다시 나오는 산인데 계금산은 그래서 원래 계관산이라고도 한대요. 닭의 볕처럼 봉우리가 셋으로 갈라져 있어서 계관산이라고 한다는데 도대체 어디 방면에서 찍어야 저 계관의 모습을 받을 수 있나 했는데 그 지점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그 계관 나중에 가시면 그 계관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곡산, 양지바른산, 기분 좋게 이 어린이들 표정 보이시죠? 나 이 사진 다시 이거 보면서 이 표정들이 너무 좋아서 아이들이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이제 생태학습 나와서 내려가는데 여기는 매곡동이 어매마을과 원래 매화나무가 많았다고 합니다. 매곡동이 그래서 봉곡마을의 이름을 따서 매곡동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곳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풍수문예한이 봐도 명당이라는 말이 허명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제가 썼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양지바른 모습을 보여주는 저 한 컷의 사진이 매곡동의 얘기를 다 해준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산이 이제 매곡산, 백마산 여기도 아까 얘기했던 계금산, 백마산 이쪽은 서구 전평제 풍암지구 넘어가서 전평제 근방에 보면 있는 산들인데 그 백마산은 왜 백마산인가 이제 유래를 찾아보면 눈 쌓인 모습이 말이 달리는 모습과 같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해서 눈 쌓일 때 가려고 무지 기다렸어요. 이 산을 다른 때 갈 수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눈이 오긴 왔습니다. 이제 갔는데 그렇게 충분히 쌓일 정도로 눈 보이시죠? 쌓일 정도로 그렇지는 않았는데 백마산은 습지산입니다. 습지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습지가 많고 실제로 탐방을 하면서 습지에 빠지기도 하고 했습니다. 물이 풍부하구나라는 느낌. 그래서 전평제의 시원이 이 백마산이다라는 대목에서 그렇군라고 수긍할 수 있었던 그런 지점이 이 백마산입니다. 어등산은 말 안 해도 다 아는 그런 산이죠. 저희가 여기 눈 쌓일 때 어등산을 갔는데 그때는 많이 왔을 때예요. 눈이 오면 사람들은 그 풍경에 취하는데 이 산의 생명들은 이거 고역입니다. 먹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산에 사는 이제 새들이 이 먹이를 구할 수 없어서 그 사람 가까이까지 내려오고 이런 모습들 눈 쌓일 때 갔더니 그런 풍경들이 보이더라고요. 우남산 제가 밭인가 산인가 그랬는데 우남산의 밭, 물, 사람 그래서 제가 우남 삼다 이랬습니다. 실제로 그 우남산을 등산해 보면 이 느낌을 그냥 누구라도 받습니다. 전부 보이는 곳이 다 밭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물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르내려요. 주변에 이제 사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밤, 물, 사람. 아까 얘기했던 개발의 삼박자가 다 갖춰진 거예요. 우남산도 지금 어디까지 아파트가 들어설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금 산이 대지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파락산. 이제 이런 산들은 진짜 야생의 땅입니다. 파락산.
이게 파락산이 어디가 있냐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백마산, 계금산, 아까 얘기했던 전평제 근방, 서구 농산물 시장 그쪽 언더리로 있는 산들인데 파락산 8마리 학이 날개짓하는 형상을 닮아서 파락산이라는 건 문헌에 쓰여져 있는 얘기고 주민들은 몰라요. 무슨 왜 파락산인지. 나는 평생 파락산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추해 보건데 저기 학산사라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산사가 임진환 때 의병장이신 김세근 장군을 모신 사당이라고 하는데 이 학산사의 이 뒷길로에서 산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아마 저 산의 이름이 저 학산사와 연관돼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기는 산을 등산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거질 대로 우거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찍히고 핥혔는지 그때 내려오고 나서 정말 우리가 야상의 평화를 깨뜨린 대가를 혹독히 치렀다라고 저희가 하면서 내려왔던 산, 너구리굴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야생 그대로 남아 있었던 15년 전에도 그런 산이 이 파락산이고요. 화방산은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송화동 자동차 검사소 앞에 지나도 송원대학교 있는 송원 학원이 있는 산, 그 산이 이제 화방산인데 이게 정말 가슴 아프게 바라다봤던 산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때 이게 이제 15년 전의 기록이에요. 여기 산자락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송원고, 송원여고, 송원여상, 까리타스 수녀, 그 다음에 김치센터, 그 다음에 저 반대쪽으로 가면 국가기관인 데이터센터인가 정보센터인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산에 이렇게 솟아 있으면 그 아래쪽 언저리를 삥 둘러서 전부 다 개발이 돼 있는 산입니다. 이 산들. 그래서 저기도 김치세탕가 그때 건축할 때 사진이었던 것 같은데 통합전산센터. 이건 이제 송원 그 학원 재단이 있는 그쪽인데 이 산에서 그런데 이런 산 이렇게 상처가 깊고 소구름이 깊은 산인데 여기에서도 사람들은 위안을 삼고 이 산 자체만으로 고맙다라고 하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기록에 왔는데 이파 마을에 사시는 김씨 할머니가 계셨는데 31살에 청상이 되셨는데 아이 넷 데리고 이 산 자락에 들어와서 사셨대요. 사셨고 지금은 이제 출가를 하고 이제 다 키웠겠죠. 그 모진 세월 다 보내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몹쓸병에 걸려서 힘들고 괴로운데 그때마다 산을 오르면서 치유하고 힐링하고 있다 하면서 이 산을 내게는 보물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산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또 이렇게도 보이고 개발로만 보이고 이렇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치유가 힐링의 그런 어떤 장소가 되고 있다라는 걸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제가 느꼈는데 그런 어떤 사람을 만났던 곳이 이 화방산. 복림산은 재밌어요. 멘트가 어르신이 이거 산 아니요. 김수로왕 무동맹키밖에 안 해. 딱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우남동에 기상청 있죠. 기상청. 기상청이 자리하고 있는 그 산이 복림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근데 거기도 가깝고 야트막하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등산로는 얼마나 다져졌는지 콘크리트 같이 제가 그 기록인 거 보니까 숱한 발길에 다져진 등산로가 콘크리트 마냥 단단했다.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던 산들. 그래서 저기 이제 소나무에 솔방울이 저렇게 많은 것은 나무가 죽어가는 신호라고 하시던데, 그래서 그 콘크리트 같은 그 숲에서 수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사람들이 시달리니까 죽어가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기상청에 가서 물어봤어요. 기상청이 이제 그 산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기상청 여기 써 있죠. 기상청은 아무데나 자리 잡겠습니까? 기상청 기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데 기상청이 들어설 입지 조건은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운데 바로 이런 조건이어야 합니다. 바람을 막거나 방향을 애곡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야 돼요. 방향을 애곡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도 제한도 엄격하고 유관 관측이 필수적이어서 막힘이 없어야 하는 곳인데 이
복림산이 바로 그런 산이라는 겁니다. 기상청이 자리했다라는 건 저런 입지 조건을 갖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은 저거 산 아니요 그랬는데 기상청은 아주 입지 조건으로 최상의 입지 조건이라고 칭송하는 산입니다. 집봉산은 잘 아시죠? 여기도 원래는 한산이었겠죠. 얘가 남구 주월동하고 서구 화정동에 걸쳐서 해서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산이 이렇게 행색이 초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돼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서는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정상에 가면 항상 팔각정이 있기가 십상인데 산에 가면 팔각정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9곡, 50곡 앉은 자리에서 옛날 노래 50곡은 부를 수 있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신곡 100곡을 부를 수 있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여기서 팔각정에 모시면 여기가 놀이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면 이 어디서부터 계속 올라갈 때까지 무슨 음악 소리, 노래 소리가 들리는데 이 정체를 몰랐다가 정상에 가서 알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서 뭐 하세요라고 물으면 분명히 노래 한 곡 하고 가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그런 다채로운 표정들이 인상적이었던 산입니다. 용진산은 토봉하고 석봉 두 개의 봉우리로 돼 있는데 산이 되게 험악합니다. 광산구 용진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놨네요. 모나지 않은 무등산의 완만함을 증송하지 않으면 아니다. 나지막하게 가까이 있어 숱한 발길 말없이 받아주는 앞산 뒷산의 후덕함을 모르지도 않는다. 하지만 광주에도 이런 산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고추선 산이다 라고 했는데 외관에 봐도 이렇게 고추 서 있어요. 이런 봉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 석봉인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그 앞산 뒷산에 우리가 이제 어떤 동네의 앞산 뒷산에 그런 어떤 조그만 규모의 그런 산의 규모를 뛰어넘는 산인데 이 산도 가지고 있는 풍광이 워낙 뛰어나서 참 인상 깊게 다녀왔던 산입니다. 용산은 그 독립주공 예전에는 그 겨울 철새들이 전부 이 용산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독립주공 아파트의 뒷산에가 그래서 독립주공 아파트의 최대 민원은 여름철 민원은 새를 쫓아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 취재 많이 했어요. 이 새들이 오면 수백 마리가 군집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그 살림이 초토화된다고 이제 주민들은 하세요. 이게 배설물이나 이런 어떤 것들 때문에 냄새 나는 것도 냄새 나는 건데 얘네들이 저 숲에 앉고 배설하고 이러면 저 숲이 거의 한 번 왔다 가면 이제 초토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새들이 쫓아질 리도 없고 얘네들이 본인들이 좋아서 오는 건데 이제 할 수도 없는 거죠. 한 몇 년 동안 계속 이 용산으로 이 철새들이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그 여름철 5월, 6월만 되면 이 새 쫓아달라는 민원이 그 고정 민원이었고 북구청에서 이 민원에 어떻게 해결책을 찾을까 하면서 이제 새 전문가들 어떤 분들 다 모셔다가 찾았는데 답은 없습니다. 해법은 새들과 함께 사는 지혜를 터득합시다였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그 몇 년을 저렇게 이제 하시더니 예전에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몇 년을 취재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지혜를 터득하신 거예요. 새들이 아무데나 안 껐어? 정말 좋은 명당에 깨우겠지. 그렇게 살아야지. 이러셨던 분이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 새들이 이제 일이 안 와요. 지금은 어디로 오냐면 서강정보대 그 옆에 그 산 이름도 있는데 그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새들이 왜 이리 올까요? 주변에 영산강이 있죠. 새들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이 있어야 오는 건데 새들의 어떤 쉼터, 삼터였던 곳이 바로 이 용산이었습니다. 이제 길을 잃어가는 산들이 많이 나옵니다. 산들이
여기는 이제 포충사에서 들어가는 재봉선. 아까 재봉선이란 이름은 많이 있다라고 했죠. 재를 지내는 봉우리들 이런 것들 이런 데가 이제 재봉선인데 포충사를 관리하면서 그 일대의 산림까지 관리를 하니까 뭐 그 형상이 좋은 소나무들은 잘 크는데 이제 그 뭐 수종 관리를 했나 모르겠는데 다른 나무들은 없어요. 이제 처음에 초입이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면 이 건장한 소나무들 때문에 이 산이 좀 관리되는 듯한 느낌. 근데 더 들어가면 포충사 경내를 조금만 벗어나면 거의 오르기 힘들어지는 산 이런 산이 이제 재봉산이 되고요. 백석산은 가까운데요. 운천조수지를 마주 바라볼 수 있는 산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 산이 어디서 올라갔더라? 백석산은 어디서 올라갔나? 근데 백석산은 절에서 시작해서 절에서 끝났다라고 했는데 운천사에서 시작해서 향림사에서 끝냈는데 그 절들의 그때가 수능 시즌인가 모르겠는데 그 공들이는 부모들이 많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주변에 그 운천조수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내려다볼 수 있는 산이 이 백석산이고요. 사월산, 벽진동, 벽진마을. 벽진동 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게 탄약고 생각하는데 군사기지 보이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도 이 만났던 어떤 할머니 멘트가 정길의 할머니. 18살 때 마을로 시집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87살이었다고 하니까 그 할머니가 이래요. 이 당산나무 말하는데요. 이 당산나무. 아버지 왜 그 마을로 나를 시집 보냈어 했더니 저랬답니다. 아버님이 당산나무가 밥 줄 것이다. 아무 소리 마라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지금껏 먹고 산 것이 당산나무 덕이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제 사람들 산을 잊었다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것 같아요. 나무에게 그렇게 저기 당산나무로 관리를 하면 제사도 지내고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그 나무를 보살폈을 겁니까? 그러면 하물며 나무에게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인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하지 않겠느냐. 나는 이제 이렇게 유추를 하는 거죠. 정길의 할머니가 아버님한테 들었었다는 말을 저는 그렇게 유추합니다. 그래서 벽진마을은 정말 풍요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다 들판이 풍요로우니까 산에 어떤 소망을 둘 이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산은 다 방치돼 있고 그리고 이제 탄약고를 지키기 위한 저는 참호들이 산 정상에 저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르내리기에는 좋은 조건은 아니었던 산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노족봉이 재밌습니다. 노족봉이 어르신한테 물어보면 노족봉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왜 노족봉인지 안 가? 이렇게 이제 되물으세요. 왜요? 그러면 이래요. 생긴 것이 딱 그 벽가리 그 시골에서 예전에 추수하면 벼단들 이렇게 쌓아놓고 노적 덮어놓죠. 비 못 들어가게 그런 모습을 닮았다는 거죠. 원뿔용으로. 그래서 여기 벼단을 저렇게 쌓아놓을 만큼 풍성한 땅, 그 마을, 저 앞마을이 이제 화산마을, 꽃매마을, 꽃매 마을이고 그걸 한자로 화산마을이라고 하는데 그 화산마을 주민들은 전부 이걸 노족봉이라고 하고 풍요의 상징으로 얘기합니다. 이 노족봉 주변에는 이를 노리는 애들이 많아요. 이 산을. 그래서 그 노적 쌀을 노리는 저쪽이 지봉. 그럼 저쪽 맞은편은 괴봉이래요. 고양이봉. 그럼 지를 지키는 막아주는 복. 또 다른 쪽은 산적골, 방학골, 또 쌀을 저장하는 도장골. 이런 지명들이 노족봉을 중심으로 저런 숱한 지명들이 곳곳에 이렇게 포진해 있다는 거죠. 주민들이 노족봉의 이 가치, 노족봉에 두고 있는 소망들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분적산은 지금은 빛골로인 건강타운 그쪽에 노대동에서 올라가는 산이에요. 여기도 여기 써놨는데 노대동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분적산을 가려고 합니다 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전부 소문 가지마 가지마 우리 그 길 없어 이제 전부 이러시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본 게 먼저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젊었을 때 가봤다 이런 정도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금방 갔다 온다 하고 어떤 분은 한나절은 좋게 걸린다 하고 뭐 이렇게 코치를 해주시는데 막 중구난방인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 윤용복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이 할아버지가 여기 딱 써 있죠. 내가 어제 갔다 왔으니까 다들 아무 소리 말아 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설명을 다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산이 이렇게 크나 싶을 정도로. 근데 마지막에 노족 분적산을 가려면 이 굴바위를 보고 와야 한다. 그래서 이 굴바위로 안내를 하는 건데 이 굴바위가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이제 그 어르신이 그러시면서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본인이 알아들었나? 이거 우리가 미심쩍은가? 종이에다가 이걸 그려줬어요. 약도를 어디 가면 소나무 두 그루가 있는 데서 이리 가고 저기서 삼거리 있으면 이리 가고 저리 가서 어디 가고. 근데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마지막에 굴바위가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막 그리다 보니까 종이가 부족해서 굴바위를 상세 묘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상세 묘사가 끊겨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 정도에서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찾아가겠습니다 하고 가서 정상에 딱 가서 그 굴바위 그려지는 거 따라서 잘 갔는데 마지막 굴바위를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못 보고 갈 수는 없다 해서 거기서 핸드폰으로 114로 전화를 해서 윤용복 할아버지 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거기 이거 좀 우리가 이 길을 잃어버렸다. 좀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러려고. 근데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끝내 할아버지하고는 통화를 못 하고 거기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가서 찾은 곳이 이 굴바위입니다. 굴바위. 굴바위가 그래서 그 기억이 새로워요. 그래서 내가 이번 사진을 찾으면서 그 약도를 찾으면 정말 좋겠다 싶었는데 도저히 그 약도를 못 찾아서 아쉬웠는데 그런 기억들이 났습니다. 마을에서 만나면 그렇게까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인데 왜 여기를 가라고 했는지 알겠어요. 굴바위에서 물이 석간수가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아무 의심 없이 받아 마셨어요. 정말 몸에 좋겠다 싶을 정도의 그곳이 여전히 지금도 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혹시 분적산을 가시려면 굴바위가 찾기 어렵다라는 것을 아시고 제대로 물어보고 가십시오. 성문산은 광산구에 있는 산인데 여기는 유명한 산이에요. 바위들이 많은데 여기 제대로 사실 못 보고 왔던 느낌이 있습니다. 등용산 등용 이름이 거창하죠. 용이 승천할 만한 산이라는 거죠. 형세가 이게 용같이 보이나요? 근데 이 마을에는 남구 대지마을 이 뒷산이 등용산인데 이 대지마을 분들이 뒤에 그 사람이 나오는데 이 마을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릅니다. 여기는 정말 평야가 저렇게 높고 풍요롭고 그리고 뭐 고시 합격자가 몇 명 나왔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마을의 어떤 에피소드 감으로 막 얘기를 하시는 분들 그게 전부 다 이 등용산 때문이래요. 용이 승천할 만한 산을 우리가 뒷산으로 거느리고 있으니 그 기운을 받는다. 그래서 이 마을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상촌, 하촌, 중촌 뭐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그러세요. 고시 합격자가 뭐 5명이다 이러면 용의 머리 쪽에 사는 마을이 좀 더 많이 나오고 꼬리 쪽이 좀 더 적게 나온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산. 이게 대지마을 등용산. 송악산도 건덕산. 송악산도 아까 얘기했던
그 파락산 근처예요. 여기는 아마 여기도 이제 발길이 많이 끊겨서 많이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많이 고생을 했는데 거의 묘지들이 점령했던 산. 근데 묘지들이 많다라는 건 그 풍광이나 지세가 괜찮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다녀서 지금 길이 잊혀져 있을 뿐이지 이곳도 어쩌면 산자들에게도 되게 좋은 산이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건덕산도 그 이제 포충사 맞은 쪽에 있는 산인데 여기는 식생이 정말 좋았었던 산이어서 식생하시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많이 다녔는데 그만큼 이런 숱한 군종 그 종들을 볼 수 있는 산이라고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억들이 있는 곳. 내지마을 앞산. 그러니까 이름을 끝내 못 찾아준 산이 이 지금 아까 제가 42개의 산을 나열을 하면서 그 산의 이름을 못 찾아주고 앞산이라고 기록했던 산이 이 산이에요. 내지마을 앞산. 아까 얘기했던 내가 분적산 굴바우 찾으려고 애썼던 그 군적산의 맞은편에 있는 산인데 분적산과 이 내지마을 사이에 있는 마을이 내지마을입니다. 이 내지마을은 우리 육판리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던데 이 내지마을 앞산 여기도 소나무가 정말 빽빽했던 그런 산인데 지금은 역시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져 있는 산 동구에 있는데 여기 근방으로는 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이 산도 언젠가는 또 사라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걱정이 드는 산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산들은 어쩌면은 이제 많이 길을 잃어가고 있는 산들이에요. 갈미봉 저기는 지금 우리 하순에서 너리째 넘어가는 옆에 있는 조수지 성교조수지 바로 옆에 있는 산인데 저기도 정말 사람들이 발길이 끊긴 지 오래돼서 그 밖에서 보는 저 아름다운 풍경과는 상관없이 안에 들어가면 정말 고생하는 그런 산이고요. 팔랑산 여기는 저 마을이 하남산다 임곡 가는 길에 있는데 검정마을로 들어가서 찾아낸 산인데 이 마을 여기 주변에는 또 이렇게 저수지가 많아서 주민들이 산이 마을 물에 둥둥 떠 있어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몰랐는데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근처에 이렇게 저수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 라는 걸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여기 이제 산을 저희가 갔던 산들의 그 이름들을 하나씩 이제 다는 아니지만 이름을 불러봤는데 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들이 깃들어 있고 살고 있죠. 아까 얘기했던 어등산은 그런 의미에서 새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은 이제 이두표 교수와 같이 그때 호남대 교수하고 같이 그 받아서 찍고 했던 산들인데 이런 새들이 호남대 뒷산, 호남대 뒤편 또는 그 어등산, 황룡강 그 이쪽으로 이 새들의 보고예요. 철새들의 보고. 산은 결국 물이 있어서 사는 거긴 하겠지만 새들에게는 물만큼 중요한 게 쉴 수 있는 숲, 산입니다. 그 산과 물이 어우러진 곳이 새들에게 가장 좋은 곳이죠. 그 어등산은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에게도 많이 주고 있는 산이지만 이 철새들에게 가장 보고가 되는 산입니다. 꽃매마을은 아까 얘기했던 그 저 할머니가 꽃매마을을 아까 했던 화산마을에 노족봉 아까 말씀드렸죠. 풍요로웠다는 그 산 아래에 꽃매마을, 꽃화, 맷산, 화산마을. 이 화산마을에 사시는 저 할머니가 얼마나 기력이 총총하신지 화산마을 몇 세대나 살아요? 라고 이제 다른 분한테 물어봐서 또 젊으신 분한테 그분이 다시 저 할머님한테 할머니 우리 몇 세대 살죠? 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제 뒷집은 어디서 이사 갔고 뒷집은 저기 있고 뒷집은 저기 아들아들내미 따라갔고
전부 다 하나 한 집 한 집 호구조사하듯이 다 말씀하시고 합의, 그다음에 최종의 답이 30집이 못 돼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오 정정하시네요 했더니 저게 다 노적봉 때문이라고, 산 기운 때문이라고, 그렇게 산 좋고 물 좋고 해서 이랬다고 그 산에다가 공을 돌리시는 저 할머님. 연제동에 보면 장구봉이라고 있습니다. 장구같이 생겼다라고 해서 장구봉인데, 거기 아래에 보면 외촌마을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냐면 호남고속도로의 옆에 그 대방 노블레스인가 뭐 아파트 있는 그 안쪽에 호남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있어요. 근데 지금 아파트 다 들어섰죠. 그분들 그쪽에 15년 전만 해도 아파트가 막 들어서기 시작할 때였어요. 사람들은 아파트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고, 나중에는 아파트가 들어와야 산다고 하십니다. 아파트 때문에 터전을 다 뺏겼고, 나중에는 이제 다 사람들도 다 떠나고 없어버리니까 이제는 차라리 개발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시는 말. 저 동네는 그래서 산도 잃어버렸고 마을도 잃어버렸고, 아마 저 외촌 마을은 지금 다 아파트가 들어섰지 싶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노족 저기 둥용산, 거기가 여기입니다. 용이 승천할 만한 대촌 들녘이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 이래요. 대촌 면장은 구례 군수하고도 바꾸지 않는다. 군수하고도 안 바꾼 데가 면장자리가 여기랍니다. 곡창 들녘이 그만큼 풍요롭다라는 것이죠. 그게 전부 다 그 둥용산의 그 기운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용머리에 해당하는 하촌에서 3명, 고시 합격자가 5명이었는데 그때 할아버지 말씀이 머리에서 3명, 꼬리에서 2명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동네. 근데 이 산도 산이지만 이게 이제 각시바위라고 이제 주민들 마을 입구에 이 바위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것도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라고 날마다 여기 가서 기도하고 이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산의 기운과 또 이런 또 마을의 기운들이 합쳐져서 우리가 이만큼 행세하고 산다라고 자부심이 대단했던 복룡산을 빼뜨렸네요. 복룡산은 저렇게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당성으로 가는 도로를 놓고 있었어요. 2005년적 얘기인데, 그래도 여기는 앞에가 황룡강이 있고 뒤에 저런 큰 도로들이 뚫리니까 사시기 좋겠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할아버지, 저 박판구 할아버지 왈 속 모르는 소리 한다고, 여기가 장성 큰애기들 오줌만 싸도 물진대가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황룡강의 그런 대목들에서. 그래서 그 산이 어차피 물은 산을 넘지 못하니까 그 물 근방에 산을 배경으로 삼았으나 물을 앞에 두고 있는 게 배산임수 같은 지역이긴 하지만, 또는 그 물이 또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하고 이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아까 내지마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내지마을이라고 절대 안 불러요. 사람들이, 주민들이. 우리는 육판리라고 부르고 싶다. 우리 이름을 좀 돌려다오. 내지마을 이건 뭐 근본도 없는 이름입니다. 육판리가 뭐냐면 6명의 판서가 나올 지세라는 데서 육판리라고 한답니다. 이 육판리를 돌려다오. 이걸 우리가 힘 있으면 행정소송이라도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던, 그 정도로 저 지명을 찾고 싶어 했던 분들, 그분들이 아까 내지마을 앞산에 사시던 그분들의 얘기였어요. 지금 저 육판리는 지금도 돌아올 수 없는 이름이 돼버렸죠. 산속에 저런 지팡이가 있었어요. 저게 뭘까? 뭐 동물들 쫓으라는 건가? 했는데 그 어떤 할아버님이 산에 등산객들 이거 뭐라고 하죠? 힘들 때 짚고 가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너무 지나친 배려여서 저게 잘했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풍경들이 있었던 산들, 이런 산들에서 만났었던 풍경들, 그 주변에 깃든 삶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이런 스토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산들은 어떻게 돼 있나? 지금 아까 제가 2005년에 기록한 기록이고, 아까 얘기했던 이게 화방산입니다. 지금 위성으로 찍은 거예요. 화방산이 아까 얘기했던 송원대학교 송원
고등학교 있는 곳이에요. 저쪽이 학교 쪽이고 위쪽이, 뒤쪽이 저쪽이 김치센터 쪽이고 여기는 국가정보센터, 전산센터. 주변으로 전부 다 삥 둘러서 갉아먹고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산들이 언제까지 저 녹지를 지키고 있을지. 아까 개금산이었습니다. 닭의 벼슬을 닮았다 해서 개금산. 여기서 보니까 그런 느낌도 있네요. 개금산. 제가 2005년에 찍었던 산이 저쪽에 산에 뻥 뚫린 곳이죠. 저기가 지금 이 대동고가 들어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대동고는 개금산을 저렇게 뻥 뚫어서 들어간 자리예요. 학교를 이전을 하면 전부 다 부지가 싼 데로 들어가니까 전부 산자락으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학교 숲이 학교 이전으로 저렇게 듬뿍듬뿍 패이고 있어요. 아까 발산, 전남방지 맞은편 발산, 여기 이미 아파트 들어서 여기 광주천의 근처에서 이미 올라가고 있죠. 산이라고 지금 보기에는 이제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우남산, 물 사람이 산다라고 제가 했던 우남산, 이 우남산, 저 밭이 많았던 저대, 여기 벌써 아파트 대형 아파트 들어왔고요. 또 주변에도 언제 저게 아파트 부지가 될지 모르죠.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또 이 위기가 또 오고 있습니다. 숲이나 생태, 녹지의 위기인데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까지 20년 동안 개발하지 않았던 장기 미집행 공원들이 이제 전부 다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큰 규모가 아까 얘기했던 중앙공원이에요. 풍암호수가 있었던 숭암 쪽에 이쪽인데 중앙공원이나 이쪽에 중해공원 이런 전부 공원으로 돼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앞산 뒷산들입니다. 이 앞산 뒷산들인데 여기에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하면 아파트 세대수가 12,000세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광주시는 이제 개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원 면적 조성을 개발을 10% 이내로 막았고 공원을 90% 지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목에서 어느 도시보다 뭐 노력한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00세대의 아파트를 저 숲들이 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이 앞산 뒷산들이 그 이후에 이 개발이 끝났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또 변할지 이것은 예측하기가 어렵지 않죠. 지금까지 이제 제가 앞산 뒷산을 말씀드렸는데 앞산 뒷산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의 앞산이고 누군가의 뒷산이라는 개념에서 저희가 앞산 뒷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산 자체로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군가의 앞산이고 그 산에 누군가가 깃들어 있었을 때 그 앞산 뒷산의 가치가 더 빛나는 거죠. 앞산 뒷산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람이 떠나면 산은 더 이상 산이 아닙니다. 숲이고 장애물일 뿐이고 그런 것들은 결국 개발론자들의 눈독을 받기 쉽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기록했던 이 앞산 뒷산들은 44곳, 42곳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데 광주에 이만큼의 숲이 우리가 앞산, 뒷산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어떤 단순한 이런 어떤 푸른 녹지 공간 정도가 아니라 구릉이 있고 숲이 있고 나무가 있고 이런 공간들이 44곳이 제가 확인한 바만 해도 44곳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보셨다시피 이 산들 온전하게 저렇게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미 산들은 개발에 다 노출돼 있고 또 하루하루 또 깎이거나 나무들이 베이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쁨으로 올랐어요. 정말 올 때 기쁨으로 올랐는데 내려올 때는
그래서 이 기록을 보면서 딱 이 말이 딱 그렇더라고요. 딱 절반의 기쁨과 딱 그만큼의 아픔을 가지고 이 기록들을 되돌아봤는데, 압산디산에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15년 전의 기록들을 다시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금 다시 되새기는 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걸 다 들여다보고 나서는 제가 소중한 기록이다라는 느낌을 스스로 했어.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뭐 기억보다 더 강한 게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기록이 토대가 돼서 누군가가 10년 뒤에 또 다른 이런 기록들을 또 점검해보고 나가면 광주의 우리의 앞산 뒷산들이 어떻게 지켜지는지, 어떻게 훼손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변해가는지, 그 속에서 사람들의 삶의 양태는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런 모습들을 알려주고 줘야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봉사안에 갔을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산은 개발을 불러들이는 유인제입니다. 왜냐하면 숲이 좋은 것은 사람 살기도 좋아요. 그런 숲을 노리고 아파트가 들어오면 다른 평지나 어떤 콘크리트 수백에 짓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숲을 향해서 아파트들은, 대규모 개발들은 갑니다. 그런데 그 봉산에 사시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막아준 것도 숲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산에 있어서 산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아파트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다가 더 이상 못 오고 여기서 멈췄다. 우리가 여기를 떠나버렸으면 이 산이 아파트 차지가 안 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들을 담아서 사람이 그 숲을 버리는 순간 그 숲은 사라지는 거고, 발길이 끊어지는 순간 앞산 뒷산들은 우리와 인연이 없는 그냥 뭐랄까요, 거풀더미 개발의 예비 개발 부지,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그런 가치에서, 그런 관점에서 앞산 뒷산의 가치를 많이 좀 생각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나요? 네. 그러면 지금 강의해주신 최정희 국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드리고요. 잠깐 쉬고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저도 이제 광주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에 앞산 뒷산 이름이 뭘까 아마 듣고 계신 분들도 되게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일곡동에 살고 있거든요. 네, 일곡동에 그 아까 강의 중에 말씀하셨던 한세봉이라는 숲이 저희 마을의 뒷산이에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보여주신 사진 속에 상수리 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상수리 나무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품고 있는 상수리 나무예요. 마을 사람들이 비가 안 올 때마다 그곳에서 기우제를 지냈던 굉장히 소중한 상수리 나무인데 몇 년 전에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사실 쓰러지고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그네도 사라진 거예요. 뭔가 앞산 뒷산의 이름만 찾아준 것이 아니라 강의 내용 중에 그 숨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깃든 스토리를 찾아준 것 같아서 저는 정말 너무 듣는 동안에 가슴이 좀 벅찼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부분의 광주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광주에 산 하면 무등산, 뭐 어등산 이 정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헤아렸을 때 40여 개의 앞산 뒷산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놀랍고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조금 상투적인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는데요. 그 많은 산들 중에 앞산 뒷산 중에 정말 여기 너무 내 개인적으로 기억이 남는다. 이런 산 있으면 잠깐 이야기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생각나는데, 사실은 그 산에 들어가 보면 그 산을 제대로 못 봐요. 근데 그 산을 제대로 보는 건
그 산을 마주한 어떤 공간에 가 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주었던 사진 중에 개금산을 제가 개금산에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 있고, 그 맞은편에 백마산에 갔다가 건너편에 보이는 개금산을 찍은 사진. 아까 대동고 이게 학교 공사한다고 그 뻥 드러낸 듯한 그런 곳이 있었잖아요. 그 개금산에 처음에 갔을 때도 그런 지경이었는데 그때는 그 지점들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근데 백마산에서 건너편을 보는데 그 지점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받았었던 충격이 가장 컸어요. 그 기억에 남는 건,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서는 아닌데 그런 대목들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산을 들어가서는 사실은 나무와 숲에 가려져서 크게 보기 어려운데 그 산을 마주 볼 수 있는, 관조할 수 있는 이런 지점들에서 그 산을 봤을 때 또 다른 느낌들이 있는데, 그런 대목에서 이 앞산 뒷산의 훼손의 현장을 가장 적나라하게 비춰줬었던, 우리는 말로만 하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 사진을 찍어서 기사도 쓴 적이 있거든요. 학교 이전 숲이 신음한다, 이런 기사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던 그런 대목에서 가슴 아프긴 하지만 개금산에서의 기억이 좀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도 그 지리산을 천왕봉의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리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주변을 둘러보면서 지리산을 바라보면서 걸으면서 지리산을 느끼는 그런 것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예. 그 앞산 뒷산 뭐 연재하신 게 뭐 그냥 단순히 글을 읽고 감동을 받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 이후에 광주 앞산 뒷산 보고서가 조금 나왔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보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많이 읽었고, 그 제가 처음에 저는 숲해설가로도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들풀들 보면 다 이름 없는 들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름 없는 들풀이 아니고 우리가 이름을 몰랐을 뿐이잖아요. 앞산 뒷산의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알고 났을 때 그 들풀들을 대하는 자세는 저는 분명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름이 없는 뒷동산일 때와 분명하게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앞산 뒷산은 또 다른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찾아주는 과정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행정에서 부르는 이름 또는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보고서 다녀오셔서 마을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고 행정에서는 이렇게 부르고 또 그 산을 두고 이 동네에 앞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뒷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다르게 불렀는 경우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사례들을 좀 모아보면 좀 재미있는 자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진다거나 뭐 이름을 찾아주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거나. 네. 아마 저 이름들이 정확히 어디서 제가 근원을 뽑아냈는데 정확히 다 세대 기록 나지는 않아요. 근데 그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마을에서 그 산 이름을 주민들이 정확히 적시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산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앞산이고 뒷산이고 이래요. 근데 아까 제가 제가 기록했던 42개 중에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뒷산이라고 해놓은 데가 이제 내지마을이잖아요. 내지마을 앞산 이렇게 해놨는데, 그 내지마을은 동구에 지금 우리가 이제 화순 넘어가는 쪽에 가다 보면 아까 육판리 내지마을 이쪽에 다 이제 같은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내지마을의 뒷산이 아까 얘기했던 그 굴바위가 있는 분적산이에요. 이거 이제 노대동에서 오르니까 노대동 사람은 분적산이라고 하는데 내지마을 사람들에게는 그건 자기 뒷산인 거예요. 그리고 정작 자기 앞산은 이름이 없어요. 그 뒤에는 분적산이라고 부르던데요라고, 어디서 저기 노대동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던데요라고 하면 내지마을 그쪽 분들은 생전 처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름을 어찌됐든 간에 그 산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이름을 찾아준다는 건 되게 중요한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마을 사람 이름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들을 찾아주고 그 산들이 앞산 뒷산으로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적인 어떤 그 근거가 있는 이름으로 불리는 경우에
더 존재 의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조금 이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사실 2005년, 6년에 찍힌 사진들도 굉장히 훼손이 많이 되어 있는 모습들이고 지금 2021년은 아마도 더 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은 모습일 것 같은데요. 하루하루가 다르게 이제 광주 앞산 뒷산들은 아예 통째로 사라지거나 주변이 조금씩 개발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인데요. 지금 다양한 이유로 앞산 뒷산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사라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확히 산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맞는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은 있는데 산의 용도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 앞산 뒷산으로만 얽혀 있었을 때는 그 실제로 거기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단단한 배우로서의 어떤 주거지의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병풍 같은 역할 이런 것들로 이제 안동을 많이 삼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 산들의 용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 용도를 관청은 어찌됐든 간에 무슨 이거 공원화 시키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민간이나 이런 업자들은 개발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 이 두 가지의 욕심들이 크죠. 근데 주민들의 목소리는 거기에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없습니다. 다 이제 대부분의 그 여타 시골 마을과 똑같아서 그 아까 지금 제가 숱하게 호명했던 그 산들의 지금 마을 사람들 이런 분들 제가 지금 가면 그분들 계실까요? 안 계실 것 같아요. 안 계실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해줄 사람도 없고 그 마을에서 그 산에 대한 가치나 이런 걸 이야기해 줄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마을 그 산에 대해서 존재를 증명해주고 가치를 얘기해주는 부류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주민들인데 일단 주민들은 거의 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남으니 행정과 개발만 남는 거고 그래서 산의 용도가 행정과 개발에서 필요한 용도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앞산 뒷산이 사라진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산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에 저는 용도가 바뀌면 그 산은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은 달리 생각해서 산이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는 표현보다 제대로 된 용도로 남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겠네요. 네, 본연의 모습으로. 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저도 많이 배우네요. 그런 표현에 의하면 어쨌든 올해 작년에 이제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광주에 사는 시민들은 무등산에서 뭔가 위로를 받고 내가 어려울 때 거기 가서 뭐 치유를 받는다 이런 표현은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근데 마을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앞산 뒷산이 그런 곳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제 마을 주민이니까 한세봉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저도 한세봉에 가면 작년 올해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조용히 걸으면서 어쨌든 뭐 어떤 마음이든 그곳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들과 교감을 나누면서 많은 치유를 받는다고나 할까? 뭐 이런 걸 좀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용도, 다른 용도로 남기지 않고 산 본연의 용도로 남기기 위해서 그런 가치를 저희가 그 가치가 더 소중하다고 많은 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뭐 주거지나 이런 것보다 지금 본연의 가치가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느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주택보다는 숲으로 남아야 해. 산을 이제 산이 저희는 이제 제가 그 산에 올라가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산을 꼭 올라야만 되느냐라고 이제 묻는 그 질문도 있죠. 바라보는 것이지 올라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일 수 있는데 산의 그 본연의 용도라고 이제
이 얘기를 저희가 이제 끄집어냈는데, 산의 그 번연의 용도가 산을 올라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르기 위해서 산이 존재하는 건가요? 그게 번연의 용도일까? 또 이 부분도 또 사실 의심스럽죠. 그리고 산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게 좋은 산이냐라는 대목도 사실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산의 번연의 용도라는 건 산을 바라보고 녹색의 숲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면서 얻는 위안이라든가, 또 그것이 병풍이 돼주고 바람막이가 돼주면서 그 보금자리들을 지켜주는 역할, 배우로서 지켜주는 역할, 이런 게 이제 본연의 산의 역할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거기에 누군가는 올라가서 힐링도 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본연의 역할은 사실은 그대로 산 그대로 녹색의 그 수풀로 우거져서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걸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안식을 얻는 것. 꼭 올라가야만 위안이고 안식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까 제가 그 주민들이 전부 산을 잊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농촌 마을 같은 경우에 그 산 못 올라가, 안 올라간 지 한참 됐어. 전부 이렇게 주민들이 산을 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에게 애초에 산은 그냥 존재 자체로 든든한 배후이고 그냥 본인들의 삶의 기반이었던 것이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숲은 다시 생각해 보면 있는 것 자체, 녹색의 푸르름으로 있는 것 자체, 그런 것에 의미를 두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뭐 이제 바라보기만 해도 좋긴 하지만 또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숲을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이용하고 싶고 이제 그런 마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용을 하게 되면 될수록 어쨌든 숲이 본연의 모습과는 조금 멀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나, 여하튼 그 이후에 그 앞산뒷산의 이런 이름을 찾고 또 앞산뒷산이 소중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들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2005년 이후에 그런 앞산뒷산 지킴이들이 실제로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아까 분적산 지킴이,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하느라도 뭐 여의산 지킴이, 또 중앙공원을 사랑하는 시민들의 모임, 또 한세봉 뭐 지킴이,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을 때는 13개의 지킴이, 마을 숲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지킴이로 활동을 하면서 10여 년 전인데요. 지킴이로 활동을 하면서 와, 우리 광주에 있는 44개의 모든 앞산뒷산에 지킴이가 생기면 정말 좋겠다. 그날 우리 파티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발적인 주민 모임들이 앞산뒷산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죠. 의미 있는 일인데 같이 뭐 쓰레기를 줍기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고 앞산뒷산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모니터링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시도해 보긴 했으나, 어쨌든 주민 모임으로만으로는 지속하기에는, 그걸 지키는데 지속하기에는 한계를 굉장히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작 필요한 것은 이런 앞산뒷산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광주시의 정책적인 변화가 결국은 따라와야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디서부터 그것을 저희가 다가서야 할까? 마을 주민들은 그런 걸 되게 어려워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알려주시면 앞산뒷산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책적은 사실 이제 되게 어려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앞산뒷산에 지금까지 이제 그 앞산뒷산이 본연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개발이라는 것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의 발길이, 관심이 끊어지는 것, 두 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적인 부분들은, 개발이라는 건 굳이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훼손되는 사례들은 너무 많고 어떠한 지금 계속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개발 계획들을 전부 다 광역 행정을 주관하는 시가 세우는 것이니까
그 개발 행정의 범주에서 도시 계획으로 이걸 이제 제어를 해야 할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그 도시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들의 의사도 반영을 해야 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이제 시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들, 그런 기운들, 그런 움직임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게 두 번째하고 연관돼 있는데 주민들이 또는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하죠. 그래서 그 산의 가치라든가 앞산 뒷산의 그 효용성에 대해서 누군가 얘기를 해줘야, 공무원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몰라서 또는 그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해서 수립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데, 누군가가 그 수립하는데 공청회든 뭐를 통해서 도시계획위원으로 참여를 하든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면 이전과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닐 텐데 개발에 의한 해소는 도시계획으로 그걸 막아야 할 테고, 도시계획의 어떤 기준선을 제대로 세워야 할 테고, 무등산에 대한 개발, 무등산 자락에 대한 개발들이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도시계획으로서 그 부분을 이제 제어를 했거든요. 지금도 늦게 하긴 했으나, 그래서 무등산 자락에는 어느 일정 층고 이상은 짓지 못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등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른 산 그런 것에서 그렇게 했듯이 다른 지역의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고민들 또는 그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마을 주민들이 앞산 뒷산에 관심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계속해서 앞산 뒷산에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좋은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준비한 질문은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일단 좀 마치도록 하고요. 강의를 들으시는 청중분들께서 조금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앞산, 뒷산으로만 불렀던 산들의 이름을 42개나 찾아주셔서 이제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쭉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이 고마운 산들을 좀 자원화할 수 없을까? 첫째 미시적인 자원화하고 두 번째는 거시적 자원화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영적산에를 갔을 때 마애불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칠분응선 정도의 말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그 역사적인 여러 가지 신앙과 전통이 한꺼번에 있는 산이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스토리가 숨어 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양림산에는 옛날에 그 대나무 뭐 신우된지 뭔 대나무가 많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대나무 공예품을 만들어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했던 굉장한 장인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양림산을 가보면 거의 없어요. 그런 대나무라든가 그런 걸 복원한다든가. 그리고 장성의 충령산 같은 경우도 한 독지가가 한 50년을 열심히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마을 뒷산이 빈둥산이라면은, 그리고 지켜야 할 산들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뭐 혹시 뭐 나무의 북한기선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양양 정도 가보면은 아주 막 자작나무 숲이 있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찾아오듯이 좀 그런 좀 거시적인 입장에서 움직이면은, 현재 3만 불 시대 우리 입장에서는 힐링이 중요하니까 오지 말아게도 막 금당산에는 사람이 많이 넘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는 산에서, 그리고 함께 삶을 가는 산에서 이제는 말하자면 사람을 부를 수 있는 또는 자기 이미지가 있는 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은 없을까요? 오늘 보시면서 참 고마운 자료인데 아카이브적으로 끝이 하지 않는가. 만약에 아카이브라면은 삶의 한 일환이었을 테니까 좀 더 집중 연구를 해서 그 산과 더불어 삶의 터와
역사와 이런 흔적들을 찾아서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가는, 하다못하면 진달래라도 왕창 심어서 여수의 무슨 진달래산처럼 좀 하는 형성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면 광주 전체가 아름다워질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운동이라든가 이런 제안은 어떻습니까?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드는 생각이 이제 이용이냐 보존이냐 이제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 가 닿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을 그 뭐랄까요? 지금 이제 현실적인 한계는 있을 거예요. 산들이 전부 사유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들이 어떤 뭐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서 컨트롤할 수 있는 산이라면, 근데 도시 계획으로 무슨 공원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렸다든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돼 있다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산들은 전부 다 사유지일 테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이냐 보존이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걸 그러면 수종을 개량하고 또 어떤 다른 시설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역시도 또 개발 범주에 드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들이 저는 그런 생각은 이제 선생님 말씀 드리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못할 것 같으면 훼손되지 않게라도 보존하는 장치들을 해놓고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야 지금 막 누가 달라들어서 아파트 짓고 누가 달라들어서 뭘 하고 뭐 이렇게 놔둘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무등산 하나도 지금 관리라든가 제대로 된 어떤 녹지 행정을 못 펴고 있는데, 이런 다른 여타 모든 도심 숲들을 다 관리하기 지금 버겁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더 이상의 어떤 훼손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는 최대한 그런 장치를 일단 해놓고, 그 방안이나 그런 것들은 그 숲의 습성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그 숲 속에서 그걸 활용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함부로 뭐 이렇게 될 게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목에서 들여다보면 당장 개발이나 어떤 개량을 하거나 이런 관점보다는 그걸 할 수 있는 고민해보는 시간을 본다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 상태라도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개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도적 장치를 어떤 제안해보고 그런 것을 해놓는 게 선순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기다려보고요. 그 전에 여기 잠깐 그 온라인상으로 나온 질문들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와, 광주에 이렇게 많은 산들이 있는지 몰랐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았고요.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서 밭인지 산인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 올라왔는데요.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밭인지 산인지 헷갈리죠. 근데 그 전부 산이에요. 밭이 비정상이죠. 원래 산입니다. 그 용도 지역으로는 산이 맞습니다. 그걸 개간해, 우리가 도로변에 개간해서 거기다가 무슨 옥수수 심고 고추 심고 해서 그게 농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도로 부지이고 공환지인데 그 잠깐 활용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죠. 밭인지 산인지 그 지목에가 지적도에가 산이라고 분명히 박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적도에 분명히 산인 걸로 알고요. 네, 두 번째 혹시 손 드시면 네. 네, 광주의 앞산 뒷산 너무 강의 제목이 좋아가지고 끌려서 왔습니다. 같이 함께 산행을 오른 것처럼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찾는 길도 등산로마저 없어진 길도 많은 반면에 너무너무 많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산이 있는데 이제 편백나무도 있고 아주 좋은 그 길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편백나무를 베고 일부 그 자리에 뭐
평상도 놓고 또 의자도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저 자주 가는데 그래도 되는지 의견을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돼 있어서 너무 좀 아쉬운 면도 있고 또 사람들이 자주 와서 쉬게 하는 게 또 좋은 측면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편의 시설 같은 게 들어와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정말 좋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질문을 한다기보다는 이런 그 안타까움을 함께 나누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동감합니다. 산을 다니다 보면 지나친 배려가 눈살이 찌푸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그 이제 누군가는 배려한다고 계단 같은 걸 층층으로 만들어 놓죠. 근데 거기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사람 좀 그 산행을 더 버겁게 하기도 하고 보폭도 맞지 않기도 하고 해요. 굳이 그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운동기구들 뭐 이런 것들 많이 설치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 지나친 배려들이 결국은 누군가에는 배려가 될 수 있을 겁니다만 산 본연의 기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옳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우리가 이제 항상 그 비근한 해로 무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해 말아 가지고 항상 논쟁을 하죠. 근데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된다라는 논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평생에 한 번도 못 가는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가 노약자들도 이 사람 한번 가게 해주자. 이게 뭐가 나쁘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근데 그런 것들도 일면 이제 있는 의견이고, 근데 산은 또 많이 오르라고 있는 거냐? 그 꼭 굳이 계속 올라가야 그 산을 느끼는 거냐? 또 많이 오르게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는 것이 궁극적으로 이 산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얘기도 많이 논쟁이 됩니다. 여기 일면 이제 양극단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나 이렇게 충돌을 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은 해치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일단 해쳐버리면 나중에 그걸 어떻게 철거를 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을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보지만 일단 논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치는 방향으로는, 원형을 훼손하는 방향으로는 더 진척을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런 선생님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것들이 뭘 설치하고 하는 것들이 자꾸 원형을 훼손하는 것 같아서 그런 대목은 저도 많이 불편합니다. 네, 이제 점점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다가오는데요. 저 한 분 정도 더 이야기 듣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마지막이니까. 네. 네. 자꾸 손 들으라고 하시네요. 네. 질문. 강의를 듣는 동안에 질문이 해소가 됐나요? 의문이? 아, 네, 그러셨다고 하시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그 오늘 강주 앞산뒷산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 가장 가까운 녹지, 우리 마을의 앞산뒷산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2005년에 이 발걸음이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거든요. 그 자료를 토대로 앞산뒷산 네트워크, 앞산뒷산 지킴이 활동들이 이어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국장님이 마지막에 이 기록은 절반의 기쁨이었고 꼭 그 절반만큼의 아픔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근데 나머지 절반의 기쁨을 후배들이 그 앞산뒷산을 함께 기록을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발음을 좀 가지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